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매각 사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입찰해도 되는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3월 17일 날 입찰 날짜 다시 잡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의 3390 하나입니다. 김포시 장기동의 한강 센트럴자의 1단지 112동 14층 물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파트인데 대지권이 미등기다. 그런데 감정 가격에는 포함이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인데 대지권 미등기 사건 몇 번 영상 올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그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가 4억 1200이고요. 한번 유찰된 금액 2억 8840만원으로 진행합니다. 잔금 미납 사건이라서 5768만원 됩니다. 20% 준비하라고 합니다. 법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재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 그대로 10%인 법원도 있고 20% 또는 30% 각 법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날 2020년 1월 7일 날 낙찰이 됐었어요. 13명이 입찰에 참가했었고 1등이 3억 8780만원 그리고 2등이 3억 6347만원 이렇게 꽤 금액 차이가 납니다. 1등, 2등.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기 소유자 보면은 박땡땡, 봉땡땡 그죠? 박모씨, 봉모씨 두 사람 공동 소유예요. 부부 공동 소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채무자는 이렇게 봉모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거죠. 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들어오겠다. 그죠?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소유자여야지 채무자 겸 소유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봉모씨 같은 경우에 채무자는 낙찰을 못 받아요. 이 사람은 소유자 겸 채무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공동소유의 집을 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봉모씨가 채무자가 되고 이 박모씨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담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본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낙찰을 받았다가 1등 했다가 잔금을 미납을 했어요. 왜 미납을 했을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돈이 준비가 안 되나?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채권액 합계가 2억 9,400밖에 안 돼요. 채권액 합계가 2억 9,400이란 거는 빌린 돈은 그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죠? 2017년 4월 27일 날 매수를 했네요. 박땡땡, 봉땡땡 각 2분의 1. 그죠? 그리고 그날 동일한 날짜에 하나은행, 처음에는 하나은행이었어요. 하나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근저당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채권이 지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5월 31일 날 경매가 들어옵니다. 청구 금액은 2억 2,400 얼마예요. 요 당시 청구 금액이니까 이 이후에 연체 이자율에서 쭉 불어나고 있겠죠. 그죠? 뭐 다른 건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요. 그 다음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경매를 분석을 하면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을 늘 해야죠. 자, 여기 보니까 현황조사서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작년 6월 13일 날, 6월 18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갔는데 못 만났다예요. 이해관계에 못 만났다. 점유관계를 확인 못했다. 그래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놓고 왔다. 그냥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현황조사서,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그리고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명시를 해놓고 있으니까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 등기 나옵니다.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하나은행. 그렇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다 비어있고 비고란 가면은 뭐가 나오죠? 대지권이 미등기이다. 하지만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이 돼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 열람 2019년 11월 20일 기준에서 여기 이 세대주, 아까 소유주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전입이 돼 있습니다. 세대주가. 그죠? 최초 전입자도 이렇게 돼 있고. 소유자, 여러분이 이제 경매 분석을 할 때 소유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뭐 세대주, 최초 전입자, 날짜가 다르더라도 별 의미는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임차인이 있는 사건을 열람하실 때는 반드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최초 전입자 기준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정작 세대주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가 있겠죠. 한 사람, 이제 세대주는 조금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늦게 전입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먼저 전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먼저 전입한 가족의 날짜, 최초 전입자에서 나오고 세대주 나중에 들어오면은 여기 날짜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대항력의 기준은 뭐라고요? 최초 전입자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꼭 반드시 유념해서 보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청 주소는 김포시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발급은 성남시에서 받았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 가능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 장 출력해가지고 공고난 거 출력해서 전국 어디 동사무소 가서도 열람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이긴 한데요. 또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높아심에. 자, 그리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문건 처리 내역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2020년 1월 7일 세고가 매수인 차익 지급 신고서 제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유,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차익 지급 신고서 제출했을까요? 차익 지급 신고서 제출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기타 채권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배당받을 게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미리 이제 낙찰받고 7일 이내에 차익 지급 신고서 또는 상계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면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 왜 낙찰받고 잔금까지는 한 달 또는 한 달 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나면은 약 또 한 달 후에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죠? 근데 번거롭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차익 지급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래서 잔금 뭐 언제까지 내세요 이게 아니라 배당일 아침에 정확한 배당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보고 나머지 돈을 납부하고 오후에 배당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뭔가 어디서 이 사람이 무슨 착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튼 이제 잔금이 미납이 됐습니다. 잔금이 미납이 되고 지금 재매각이 나왔지만은 전혀 어떤 권리분석상의 하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시세조사 잘 하시고요. 그리고는 관리비 미납이라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는 입찰에 참가하면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론, 소유자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공동소유입니다. 자, 여기 복모 씨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겸 채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찰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채무자로 되어 있으니까는 자기 지분을 여기 대출 받는데 그 담보로 제공한 물상 보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낙찰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낙찰을 받는 데 하자가 있었다면은 이 사건은 잔금 미납이 아니고 불허가로 해서 다시 재경매가 나왔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하나 참고하시라고 오늘 강의 준비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뒤숭숭하고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개인 위생에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요. 지금 법원 보니까 각각 지금 뭐 대법원에서 그저 휴정하라고 지금 공고가 내려져서 경매도 연기되는 법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찰하시고자 하는 경매 사건이 있으면은 꼭 확인하시고요. 진행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지만 마음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